여러분,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오시면서 나는 언제쯤 마음 편히 쉬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 정작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조차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흔히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최고라고 말하지만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이 아닌 인생의 깊은 지혜와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늙으면 그냥 노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 7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혜와 실질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에서 오는 평화를 넘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황혼기를 보내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했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자신을 채찍질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스트레스 수치를 관리하고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마음 편히 휴식하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어려운 전문 지식을 배우려 애쓰기보다는 매일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곧 노년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돈을 과시가 아닌 마음의 평온을 위해 사용하며 소수의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피로도를 줄여주며 나아가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일상의 작은 루틴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또한 돈에 대한 관점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노년에는 돈이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외식 혹은 불필요한 과시 소비보다는 건강을 위한 투자,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박한 취미 생활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과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2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경조사비,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금을 더하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20년으로 계산하면 약 7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부부가 합쳐 월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만약 주택을 줄여 이사하는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몇억 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년에는 소수의 진실한 관계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많은 모임을 전전하며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진실한 친구나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연구에서도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 채우기식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관계는 때로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즐거울 때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은퇴 후에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재정, 건강, 생활 흐름 등 세 가지 조건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해야 하며 보장 소비나 건강 과소비, 사교 모임 중독 등 잘못된 놀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재정적인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막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자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단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확보하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캐시밸류가 쌓이는 현금 가치형 생명보험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산 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노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면 은퇴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준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값비싼 영양제나 보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생활 흐름에 대한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등의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은 짧게 자며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된 놀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보상 소비의 함정은 금방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9세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다가 3년 만에 3억이 넘는 돈을 탕진하여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놀아도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놀아야 합니다. 건강 염려증으로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에 돈을 쏟아붓는 건강 과소비의 함정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몸은 돈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사교 모임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사교 모임 중독의 함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간과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우리의 재정은 물론 건강과 마음까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놀이는 분명 필요하지만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 사색은 삶을 깊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 가정의 대소사들을 처리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색은 특별한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예술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계획하는 시간. 산책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시간. 혹은 책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으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사색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분들은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들고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더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사색과 명상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색의 순간들이 꾸준히 쌓이면 노년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지혜가 깊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색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이며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나답게 사는 용기가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왔고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는 너무 한가로운가? 남들은 다들 멋진 취미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내 집은 저 사람 집보다 작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야만 하나?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결국 불필요한 불안감과 열등감만 키우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일, 내가 진정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무인 카페 창업에 도전했지만 기대와 달리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그분은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기대나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그냥 노는 것이 주는 특권과 평범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로 정신없었고 낮에는 업무에 파묻혀 숨 돌릴 틈도 없었지요. 저녁에는 가족과의 시간과 밀린 집안일로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쉼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편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긋하게 맞이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동네 시장에서 제철 과일을 고르며 상인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노는 것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며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만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큰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손자, 손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기쁨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땐 이런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은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기 어려웠던 노년만의 귀한 특권입니다. 이제는 바쁜 일정에 쫓기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 7번째 이유,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안정, 건강 유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었더라도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노년에는 그 관계들을 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 중에서 실제로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년 이상 연락이 없거나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번호보다는 마음 편한 소수의 관계가 훨씬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억지로 이어가는 모임이나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안 가면 서운해하겠지,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나가는 자리는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러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대신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연구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와 명예가 아닌 깊고 진실한 몇몇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서너 명의 소중한 인연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노년에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과시욕을 내려놓고 자신과 가족의 평온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경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배움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고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정리된 관계와 재정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아왔습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놀기는 결코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돈은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 건강은 무리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의 흐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소수의 진실하고 깊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지혜를 쌓아가는 사색의 시간까지 더해진다면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현인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심소욕불유구, 즉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70살에 이르러 비로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서 어르신이 이제는 달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만의 빈칸을 하나 남겨두세요. 그 빈칸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더 행복하며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여유이자 지혜가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음의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깊은 평화를 발견하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부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정중하게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참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